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성숙함과 미숙함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외도 행위가 욕망이나 탐욕과 함께 성격적으로 미숙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외도 관련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 외도 피해자는 쉽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미숙함과 관련 오해하는 외도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내용을 준비하였는데요.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오늘 내용을 보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격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이트 입장에서 성격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격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성격이란 원초와 초자, 자아가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죠. 원초아는 쾌락 원칙을 따르고 초자아는 도덕 원칙을 따르며 자아는 현실 원칙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원초아는 본능에 가까운 부분이죠. 인간에게 원초아는 기본 탑재가 되어 태어나죠. 그런데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추가적으로 성장 및 발달하며 원초와 초자, 자아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자아가 매우 중요한데요. 원초아와 초자아는 갈등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조정과 중재를 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자아의 몫이기에 자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쉽게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죠. 명품을 보고 소유 욕구가 발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원초아에게 이렇게 외치죠. 야, 명품을 갖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둑질은 옳지 않아. 그리고 너 도둑놈은 아니잖아. 이때 자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도둑놈이 될 수도 있지만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원초아와 초자아가 갈등하는 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아는 원초아 혹은 초자아와 연합하며 한쪽으로 경도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성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성격장애가 생길 수 있죠. 만약 원초아와 자아가 연합한다면 자기애가 출중한 사람이 되거나 반사회적 성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유아기적 성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초자아와 자아가 연합한다면 율법주의자나 교조주의자가 될 수 있고 타인 공격성뿐만 아니라 자기 공격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와 초자아의 균형 속에 자아가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성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나 그 반대라면 성격적으로 미숙하다는 평을 듣게 되죠. 그럼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외도를 분석해 볼까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외도가 성격적으로 미숙해서 벌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로 외도는 원초아와 자아가 연합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쾌락 원리에 따라 외도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외도 행위자만 미숙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죠. 외도 행위자는 원초아와 자아가 연합한다면 외도 피해자는 초자아와 자아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죠. 외도 직면 후 부부의 성격 구조는 어느 한쪽으로 경도된 모습을 보이기에 미숙하다고 하는 것이죠. 외도 행위자 중에는 외도 발각 후에도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외도의 즐거움, 쾌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원초아 중심의 자아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 외도 피해자는 어떨까요? 비록 바른 말이기는 하지만 도덕과 윤리를 따지고 공격적, 비난적, 복수적인 언행을 합니다. 초자아 중심의 자아 모습을 가지죠. 이에 공격성이 강화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언행도 있습니다. 성격 장애가 아닌 이상 나쁜 성격, 좋은 성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적응적인 성격이냐 부적응적인 성격이냐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원초와 초자, 자아의 균형을 이룬 분들은 자존감이 건강하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유혹이 다가오고 욕망이 꿈틀거려도 건강한 자존감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선택, 결정을 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혹이 다가오고 욕망이 꿈틀거리며 쾌락이 주어질 경우 앞뒤 좌우 위아래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유혹과 욕망,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술이나 약물일 경우도 있고 도박이나 게임일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이성이라면 외도도 여기에 해당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취미생활과 일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취미활동 그리고 일에만 몰입하는 사람들도 성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성격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한쪽으로 경도된 모습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사고와 생각은 한쪽으로 편향되며 언행 불일치와 과격한 언행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경우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졌어 라고 평가하죠. 원초와 초자, 자아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에 자존감이나 효능감, 자신감 등도 함께 흔들리며 회복 탄력성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과 고통에도 무기력을 맛봅니다. 외도 직면 후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성격의 구조들이 불안정하게 될 경우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안성맞춤이고 외도 행위 후 또는 외도 직면 후 성격적으로 정상범주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외도 행위자냐 혹은 외도 피해자냐는 별개로 말이죠. 이제 제가 외도 관련 성숙함과 미숙함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혹 당신 부부의 상태가 앞에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면 즉시 주변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불안정한 성격 구조를 안정화시키시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언행을 중지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길을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